생피에르 백작이 보낸 원고 속에는 귀중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인쇄된 백작의 숙부의 저작에 백작이 주석과 정정을 가한 것과 아직 발표 안 된 다른 몇 편이 있을 뿐이었다. 나는 일찍이 크레키 부인이 보여준 그의 편지에 의하여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를 훨씬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의 도덕에 관한 저작을 읽고 더욱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정치에 관한 저작은 깊이 검토해 본 결과 피상적인 견해와 유익하긴 하나 실천 불가능한 계획만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이것은 저자가 인간은 그 정열보다는 그 이성의 빛에 의해 인도되어 왔다고 하는 사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의 지식을 높이 평가한다는 견해가 이 저자에게 그가 제창하는 제도 전반에 관한 기초와 그 정치적 궤변 전반의 논리적 근거로서 완전 이성의 원리라는 것을 잘못 받아들이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희유의 인물은 그 시대와 인류의 명예라고 해도 좋을 사람이며 인류가 존재해 온 뒤로 이성에 대한 정열 이외에는 아무런 정열도 갖지 않았던 오직 한 사람인 이 저자는 인간을 현재 있는 그대로 되어가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인간을 모두 자신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려 하며 모든 학설에 있어서 오류에서 오류로 방황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같은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은 허공에 뜬 인류를 위해서 노력하였을 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니 나는 이번 이 일을 어떤 형식으로 끝마쳐야 좋을지 다소 망설이게 되었다. 저자의 공상을 그대로 둔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공상을 엄밀히 반박한다면 신뢰가 될 것이다. 원고 청탁도 내가 승낙했고 내가 부탁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로도 원 저자를 신중히 대할 의무가 있다. 결국 나는 가장 정중하면서도 가장 정곡을 찌를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취하기로 했다. 그것은 저자의 사상과 나의 그것을 분리해서 쓰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견해에 깊이 파고 들어가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부연하며 본래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노력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 저술은 완전히 따로 구분된 두 부분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제1부는 먼저 말한 방법으로 원저자의 여러 가지 방책을 서술하기로 하고 제2부에서 이것은 제1부의 반응이 있은 뒤에라야 발표하기로 하고 제1부에 서술된 방책에 대한 나의 비판을 전하려 한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 같은 나의 의견은 그가 논한 것을 염세가의 그 손의 뜻처럼 혹평을 받는 운명에 내맡길 가능성이 있었다. 책머리에는
원저자의 전기를 수록할 예정으로 그를 위해 미리부터 좋은 자료를 모아두고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여 훌륭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기뻐하고 있었다. 나는 생피에르 신부와는 거의 만년에 다소의 면식이 있었다. 그래서 생전에 만났던 그 당시의 존경심에서도 내가 그분을 취급하는 붓에 백작이 불만을 갖는 일은 우선 없으리라고 나는 안심하고 있었다. 나는 우선 영구 평화론에 손을 댔다. 이것은 이 문집의 모든 작품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이었고 가장 힘들여 쓴 것이었다. 나는 내 자신의 고찰에 몰두하기 전에 신부가 이 같은 훌륭한 주제에 대해 쓴 것을 끈기 있게 다 읽었는데 그렇게 장황하고 중복된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실정을 느끼지 않았다. 이 초본은 이미 발표되어 독자들은 보았을 것이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이것에 대한 나의 비판은 아직 출판되지 않았고 앞으로 출판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초본과 동시에 쓴 것이었다. 이의 복수의회론, 즉 다수의회 제도의 이론으로 옮겼다. 이 저술은 섭정시대에 쓴 것으로 그 목적은 신부가 그가 지지한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였다. 그것이 전 내각을 비난했다고 해서 생피에르 신부는 르멘느 공작 부인과 폴리냐크 추기경의 노염을 사서 아카데미 프랑세즈에서 제명당했다. 나는 이 일도 앞의 초본과 비판과 마찬가지로 완성했다. 그러나 신부의 저술에 관한 일은 이것으로 끝냈다. 애초부터 내가 손댈 일이 아니었던 이런 종류의 계획을 이 이상 계속할 기분이 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포기하게 된 그 생각은 자연 아시게 되리라. 좀 더 일찍 그런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생피에르 신부의 저작의 대부분은 주로 프랑스 정부의 어떤 부문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내포한 것이어서 개 중에는 아주 대담한 것도 있었으므로 무사히 그것을 쓰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생피에르 신부를 진정한 정치가로서 보다도 일종의 설교가로 눈여겨왔다. 그러므로 신부의 학설을 경청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그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그의 글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었다면 형편은 달라졌을 것이다. 신부는 프랑스 사람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만약 내가 신부가 한 비난을 되풀이한다면 설사 신부의 이름으로 한다 해도 왜 그런 주제에 넘은 소리를 하느냐고 엄중하면서도 정당한 힐문을 받을 염려가 있었다. 다행히도 너무 깊이 들어가기 전에 나는 내게 던져질 비난을 깨닫고 재빨리 손을 뗐다. 나보다 모두 강한 사람들 속에서 혼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수단을 쓰든 그들에게 밉게 보인다면 그들이 내게 가하려는 위해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취할 입장은 하나밖에 없었다. 그것은 적어도 그들이 내게 위해를 가하려면 반드시 부당한 방법이 아니고는 그것이 될 수 없게끔 해두는 일이었다. 이런 처세 방침에서 생피에르 신부를 단념한 것인데 그 뒤로도 또 많은 귀중한 계획을 이렇게 해서 종종 단념했다. 남의 역경을 언제나 곧 무슨 인과응보인 것처럼 생각하려 드는 사람들은 내가 불행에 빠져 그것은 너희 자업자득이다 라고 정면으로 질책당하는 일이 없게끔 내가 생애를 통해 얼마나 고심해 왔는가를 알게 된다면 무척 놀랄 것이다. 이 일을 그만둔 잠시 동안은 계속할 일거리가 정해지지 않았다. 아무런 할 일이 없어 따분할 때는 관심을 끄는 색다른 다른 대상이 없었으므로 생각은 자연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 집착하기 마련인데 그것이 나 자신의 파멸이 되었다. 내게는 상상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계획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더욱이 그런 계획은 세우는 것조차 불가능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모든 소원이 하나에 집중된 바로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아무것도 생각해낼 것이 없었으나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이런 처지 외에 선택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그만큼 이 처지는 비참한 것이었다. 나는 마음에 맞는 한 여성에게 나의 가장 깊은 애정을 쏟고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